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덴버 너게츠에게 패했습니다. 저도 오늘 스포티비에서 TV 중계를 하고 왔는데 스테픈 커리가 부진했었고요. 또 스테픈 커리가 41득점을 하고도 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도 꺾이기 시작했다, 커리가 노쇠했다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2022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스테픈 커리가 4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한 이후에 지난 시즌은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오늘 요키치가 32득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16개씩 기록을 하는 사이 커리는 3점 슛 10개 중에 1개밖에 넣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결정적인 턴오버를 저질렀죠. 99.6% 승리 확률을 날리면서 덴버 너게츠에게만 지금 지난 10경기에서 9번을 졌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1988년생이니까 전성기에서 꺾이고 있는 건 확연합니다. 자, 하지만 조 레이콕 구단주와 그리고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스테픈 커리가 있는 한 리빌딩은 없다, 커리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우승에 도전할 것이라는 기조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팀 샐러리가 완전히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올 시즌 연봉 같은 경우에 2억 900만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팀 샐러리를 완전히 소진을 했고 사치세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팀을 다시 강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슈퍼스타를 영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죠. 하지만 끊임없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번 여름에 스타들을 영입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주요 타겟으로 삼는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그리고 폴 조지, 또 뒤에 소개할 야니스 아데토쿤보 등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려고 했던 건 1급 기밀이었죠. 이제 이게 유출됐다고 하는데 조 레이콕 구단주가 지니버스 구단주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장 대 단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영입하고자 했던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이기 때문에 구단 그룹 오너 간에 맨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자, 그러자 지니버스는 곧바로 절대 르브론 제임스 트레이드는 없다라는 스탠스가 아니라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리치 폴 에이전트에게 연락해봐 라고 바톤을 넘겼죠. 자, 하지만 리치 폴 에이전트를 통해서 르브론 제임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트레이드 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여름에도 계속해서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서 듀란트, 폴 조지, 야니스 같은 슈퍼스타들을 영입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멤버로는 우승이 힘들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죠. 앤드루 위긴스, 또 클레이 탐슨, 크리스 폴, 그리고 또 케본 루니, 물론 조나단 쿠민가나 브랜든 포젬스키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스테픈 커리가 노리는 건 플레이오프가 아니잖아요. 우승을 노리고, 그리고 스테픈 커리에겐 지금 5년 이내의 시간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여러 슈퍼스타들을 영입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 포인트도 그렇고 또 디 애슬레틱도 그랬고요. 또 샴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리어스의 이번 오프시즌 드림 시나리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2023년 10월에 무려 3년 동안 1억 8,600만 달러에 달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2025-26 시즌부터 발동이 되고요. 그리고 2027-28 시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7-28 시즌은 마지막 해 플레이 옵션이 들어있고요. 어쨌든 2026-27 시즌까지는 트레이드가 없는 한 야니스는 밀워키 벅스의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연봉 같은 경우에는 4,500만 달러, 그리고 2024-25 시즌은 4,880만 달러 정도고요. 2025-26 시즌부터는 거의 6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야니스는 릴라드와 함께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긴 합니다만 감독이 43경기 만에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닉 너스 감독 거르고 초짜인 애드리언 그리핀 감독을 앉혔는데 이 애드리언 그리핀 감독과 또 선수단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결국 애드리언 그리핀 감독은 43경기 만에 잘렸어요. 그리고 닥 리버스 감독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행보는 좋지 못합니다. 만약에 밀워키 벅스가 올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조기 탈락한다면
야니스가 또 어네피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드림 시나리오겠죠. 그 드림 시나리오를 위한 첫 번째 발판이 될 겁니다. 일단 야니스가 어네피를 띄우는 것. 그래야지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또 카드를 만져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워리어스 오프시즌 드림 시나리오는 야니스를 얻는 것인데, 뭐 야니스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듀란트, 폴 조지, 르브론 제임스 등등 슈퍼스타 윙맨들이 나온다면 바로 관심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만, 가장 최우선 타겟은 야니스 아데토쿤보인 거죠. 그래서 야니스가 3년에 1억 8,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야니스가 만약에 밀워키 벅스와 동행하기 싫다거나 어네피를 띄운다면 바로 이번 여름에 또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또 그러길 희망하는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사이트들이 야니스를 얻기 위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내보낼 수 있는 선수들, 또 시나리오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사이트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야니스 아데토쿤보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내주는 선수는 크리스 폴, 앤드루 위긴스, 모제스 무디, 브랜딘 포젬스키가 되겠죠. 그리고 1라운드 픽 4장입니다.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픽이 1라운드 픽 2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왑 픽이 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픽은 2026년 그리고 2028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왑 픽 4장은 27년 그리고 25년, 27년, 29년, 31년입니다. 그래서 픽을 뭐 엄청나게 패키지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 뭐 억지로 맞추면 또 이렇게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클레이 탐슨은 또 잡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이대로 트레이드가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단번에 우승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밀워키 벅스가 픽 다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리스 폴, 위긴스, 무디는 뭐 사실 굉장히 애매한 선수고, 브랜딘 포젬스키가 실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슈퍼스타급은 아니잖아요. 쿠민가가 지금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트레이드 난이도를 좀 높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사용할 수 있는 픽 자체가 뭐 1라운드 픽 2장과 그 다음에 스왑과 4장이긴 합니다만, 사실 카드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만약에 야니스가 나 밀워키에서 못 뛰겠어, 어네피야, 트레이드 해줘. 밀워키라는 프랜차이즈에 내가 우승 반지도 하나 가져다 줬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트레이드 하는 거다 나쁘지 않잖아, 트레이드 해줘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 그 다음에 워리어스라는 프랜차이즈가 주는 매력을 제외한다면 뉴욕 닉스가 오히려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 해요.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줄리어스 랜드를 골자로, 그 다음에 보얀 보고다노비치, 조시 하트, 여기에다가 지금 뉴욕 닉스가 얼마나 경영을 잘했냐면 1라운드 픽이 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랜들과 뭐 조시 하트, 그 다음에 보얀 보고다노비치, 뭐 그 외에 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로 샐러리 맞추고 1라운드 픽을 5장 이상 뿌릴 수 있다는 거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비하면 드래프트 픽의 패키지도 훨씬 뉴욕 닉스가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샐러리를 맞추기도 훨씬 쉽죠. 왜냐하면 줄리어스 랜들이라는 비교적 몸값은 싸지만 그래도 거대한 또 샐러리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더 쉽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뭐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썬더도 뭐 유망주 한 명만 포기한다면 픽이 뭐 다발로 쌓여 있으니 사실 픽 싸움만 놓고 보자면 워리어스는 재미없죠. 다만 야니스가 스테픈 커리를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의 기후, 밀워키 벅스는 위스콘신주가 미국에서 가장 춥거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해양성 기후긴 합니다만 어쨌든 캘리포니아고, 이런 기후, 날씨,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주는 매력도는 높으나 직접적으로 만약에 야니스가 어네피를 띄우고 이적 팀을 대결을 붙인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뉴욕 닉스나 혹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보다는 썩 높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샐러리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은 45밀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24, 25 시즌 때 48밀입니다. 그리고 25, 26 시즌부터 새로운 계약이 적용이 되는 거죠. 68밀, 그 다음에 뭐 73밀, 그리고 마지막에 녹색은 플레이 옵션 79밀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뭐 많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 밀워키 벅스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팀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까? 야니스는 항상 팀의 전력의 눈높이가 높은 편인데 브룩 로페즈, 그 다음에 데미안 릴라드, 바비 포르티스, 크리스 미들턴 전부 다
정점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고 지금 야니스만이 최전성기란 말이죠.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번 플레이오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인터뷰를 보시면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릴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릴라드의 엄청난 빅팬이다. 나는 릴라드와 같은 지금 이 페이지 한 배를 탔고 그래서 미러키는 릴라드의 팀이고 나는 릴라드와 함께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과로 드러났을 때 이런 인터뷰도 사실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거지, 만약에 지난 시즌처럼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하거나 아니면 2라운드에서 허무하게 진다면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팀에 대한 불만도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에서는 야니스가 코치 킬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설정한 목표가 높다 보니까 팀에 대한 불만도 지금 쌓일 대로 쌓였다라는 루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 성적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니스와 스테픈 커리 서로 이 사진이 현지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이 트위터를 찾아보니까 댓글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If only these two would pair up. 그러니까 이 둘이 짝이 될 수 있다면, 야, 저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커리의 눈빛을 봐라.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서로가 플레이어로서 정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콤비이긴 합니다. 야니스는 덩치, 그 다음에 림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또 파괴적인 골 및 장악력,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슈팅은 떨어지죠. 스테픈 커리는 어떤가요? 피지컬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도 그렇게 높진 않은 나이가 든 선수지만 원거리에서 던지는 슈팅 하나만큼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호흡이 궁금한, 조합이 궁금한 이 두 명이 야니스와 스테픈 커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케빈 듀란트가 팀을 떠났던 2019년 이후에 항상 빅맨 혹은 빅포드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물론 쿠민가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 보이고,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떠난 이후에 가장 확실하게 2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 혹은 득점원이 없었어요. 3점 슈터들은 종종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정말 동료로서 결성이 된다면 저는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스테픈 커리의 선수 생명,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지금 남아있는 전성기의 끝자락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야니스가 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야니스가 팀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되고요. 야니스가 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위해서는 이번 플레이오프 농사가 엉망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뿐만 아니라 야니스를 노리는 다른 팀들의 드림 시나리오도 밀워키 벅스의 이번 플레이오프 폭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야니스를 영입한다면 당장 우승 후보가 되겠죠. 나가는 선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팀의 동료로서 2명만 있다면 조각들은 알아서 채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이번 여름 행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물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팀이 될 수 있는 뉴욕 닉스 혹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비해서 드래프트 픽에 대한 패키지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밀워키 벅스처럼 야니스라는 슈퍼스타를 내보내는 팀들은 보통 리툴링하지 않죠. 바로 리빌딩에 들어갑니다. 리빌딩에 들어가게 되면 핵심으로 삼을 수 있는 유망주들을 반드시 받아오길 원하죠. 드래프트 픽은 기본이고 셀러리 필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슈퍼스타를 우리가 내보냈을 때 데미안 릴라드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 선수의 미래를 이을 수 있는, 뒤를 이을 수 있는 핵심 유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뉴욕 닉스는 좀 약할 수 있어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챗 홈그랜이나 혹은 제이더비 있잖아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는 그런 유망주 패키지도 약합니다만 스테픈 커리라는 스타 파워,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명문이 주는 그런 또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야니스의 골든스테이트 행이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레이커스 두 인기팀이 이번 시즌 내내 고전하고 있고 아마도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맞붙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 두 팀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